일반 매매 인천 반지하 평택 낙찰받은 거 최근에 2개. 고양. 네,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여기 운북도. 영종도까지 해서 5개. 네. 30대 초반에 5채를 갖고 있는 거고, 거주하는 집은 좀 네. 생략하고 4채를 갖고 있는 거네. 저 만나고 낙찰을 2개 받은 거네. 맞아요. 그러면 만나기 전에 2개를 갖고 있었는데 그 2개 중에 하나가 일반 매매로, 네네. 그리고 이거는 경매로. 그러면 이 2채는 이미 월세를 받고 있는 건데 네. 신뢰가 안 되면 네. 이 2채에서 받는 월세는 총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? 네. 125요. 원금하고 혹시 이자를 다 제외하면 총 순 월세는 얼마인지. 그러면 이왕이면 수익률이 조금 높은 데를 네. 찾다 보니까 그 부동산 쪽 그 안에서도 빌라, 오늘 반지하까지 접근을 하게 되신 거라고 네. 생각이 좀 들고, 지극히 제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네. 작년에 올해 거를 예약까지 하면서 네.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아, 일이어서 네네. 굳이 그렇게 내년 거를 예약해 주시지 않아도 소문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또 그게 작가님 책 읽었는데 그냥 너무 제가 설득이 되는 거예요. 이분이면 되겠다. 진심으로. 아유, 그래서 이 땅을 하나씩 모아가자 이런 느낌을 좀 세게 받아가지고 그때 그냥 미리 말씀드렸어요. 주식에서 내 투자금으로 내 월급만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는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네. 해당 상품을 투자를 했을 때 와닿는 면이, 주식은 가상 공간에 떠 있는 자산이다 네. 보니까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이는 자산은 아니라는 생각도 네. 저도 좀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또 네. 관심을 가진 건 또 있다는 네. 생각이 들어요. 아까 말씀하신 게 저 만나기 전에 낙찰 경험도 있고 월세도 이미 받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. 먼저 짚고 집 수리 어떻게 할지 한번 네네.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, 네네. 저 만나기 전에 6개월 전쯤에 낙찰을 하나 받았잖아요. 네. 낙찰도 받았고 반지하도 하나 있다고 네, 했었잖아. 맞아요, 맞아요. 그거는 어떻게 산 거죠? 인천에 일반 매매로. 그게 먼저예요? 낙찰이 먼저예요? 일반 매매가 먼저입니다. 그러면 현재 선생님이 갖고 있는 집은 거주하는 집, 전지 일반 매매 인천 반지하 평택 낙찰받은 거 최근에 요거. 2개. 고양. 네,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여기 운북도. 영종도까지 해서 5개. 네. 30대 초반에 5채를 갖고 있는 거고, 거주하는 집은 좀 네. 생략하고 4채를 갖고 있는 거네. 최근에 인천 반지하도 그렇고 네. 고양시의 물건 같은 경우도 저 만나고 낙찰을 2개 받은 거네. 맞아요. 그러면 만나기 전에 2개를 갖고 있었는데 그 2개 중에 하나가 일반 매매로, 네네. 그리고 이거는 경매로. 그러면 이 2채는 이미 월세를 받고 있는 건데 네. 신뢰가 안 되면 네. 이 2채에서 받는 월세는 총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? 네. 125요. 총 125만 원 네. 월세를 받고 있는 거네. 네. 거기서 반지하는 개인 대출, 그리고 평택은 사업자. 평택권은 사업자 대출로. 네. 그 첫 번째 거 원금 이자가 같이 나갈 거고, 네. 평택권은 이자만 나가겠네. 원금하고 혹시 이자를 다 제외하면 총 순 월세는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? 네. 80? 80만 원. 네. 괜찮네. 그래도 수익금이 나쁘지 않구나라고 생각이 드네요. 네, 맞아요. 대출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어요. 그 사업자 대출에서 그때 우리 선생님 물건으로 샘플로 네. 뭐 수업할 때 계산도 네, 한번 맞아요, 해보긴 맞아요. 했잖아. 네. 근데 대출비를 살짝 낮아가지고 네. 대신 수익금이 좋았던 네. 그 사례가 기억이 네. 좀 나네요. 2채에서 80만 원 순 월세를 갖고 오는 거는 꽤 괜찮은 성과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. 첫 번째 거는 인천에 반지하를 한 거고, 네. 일반 매매로. 그리고 저 만나기 전에 평택에 지상층 깨끗한 빌라를 한 거잖아요. 네. 그때 낙찰받고 수업하기 전이었는데 전화 통화하고 했던 네. 게 기억이 나긴 하네요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일반 매매로 반지하를 해보고 평택 물건 같은 경우는 경매로 하게 됐는지도 네. 궁금하네요. 그거는 작가님 책 그대로 따라한 거거든요. 그 마침내 부자에서 일반 매매로 했더라고요. 바로 부동산 전화해가지고 네. 몇 개 좀 보여달라고 한 다음에 직접 사보고, 그리고 그다음 경매로도 한번 해보고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. 굉장히 행동력이 네. 있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. 그 반지하 일반 매매 한 거랑 경매 한 거랑 네.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? 제가 느꼈을 때는 네. 그 2채를 해보고 최근에 또 고양 거랑 여기 인천 영종도에 반지하를 했다는 거는 그래도 경매 쪽이 조금 더 괜찮구나라고 생각해서 네. 했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, 맞아요, 맞아요. 경매가 더 낫다는 점은 어떤 점인지 여쭤봐도 될까요? 경매를 하면은 돈이 조금 더 없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. 거의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투자금? 네. 그 말은 일반 매매로 한 인천 반지하 같은 경우는 대출이 좀 적었다로 이해해도 될까요? 대출이 좀 적었어요.
6,600만 원에 샀는데 대출이 3,900?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온 네, 편이라는 나쁘지. 생각도 드네.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일반 매매로 사면은 가격이 비싸다, 경매가 무조건 싸게 산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네. 부동산 이렇게 발품 팔다 보면은 일반 매매도 분명히 싼 매물들이 꽤 있다고 생각은 네네네. 들어요. 거래 가격 자체가 내가 좀 비싸다 그런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은 네. 들어요. 저도 교육생분들이 자주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은 갖고 있는 43채가 일반 매매도 있냐라는 질문도 받는데 저는 다 경매로 했거든요. 그게 선생님이 느꼈던 그 정확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 매매가 비싸다라는 개념 때문에 일반 매매로 저도 안 산 게 아니고 일반 매매는 보통 대출금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되게 많은 네. 것 같아요. 특히 경매 같은 경우는 감정가랑 낙찰가를 두 개를 비교해서 대출을 산정을 받다 보니까 내가 쓴 가격의 80% 이상 대출을 받는 게 상대적으로 수월할 가능성이 크잖아요. 네. 근데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내가 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에서 LTV를 곱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대출을 일반 매매에서는 80% 받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은 들어요. 그게 네. 정확히 맞을까요?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일반 매매는 대출 비율 진짜 잘 받아야지 60%인 거고 거기서 방차감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네. 생기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은 대출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특히 지금 규제 이후에는 선생님처럼 일반 매매를 거래하는 거는 불가능. 방창카드 유주택자는 아예 쓸 수가 없었거든요. 네. 개인 대출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네. 아주 막차를 잘 탔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경매 장점은 분명히 가격이 싸다 비싸다의 개념이라기보다 투자금이 좀 덜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게 장점이라고 나도 생각이 좀 들어요. 그거를 정확히 피부로 1호점하고 2호점에서 느껴보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투자금 안에서는 선생님도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나이가 적은 편이니까 투자금이 많지 않아서 이 소중한 내 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네. 효율적이라는 거는 이왕이면 돈을 넣었을 때 수익률이 크고 이왕이면 안정적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찾다 보니까 이 빌라에서 월세 그리고 일반 매매로 취득하는 게 아니고 경매로 취득하는 방향을 선택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.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. 맞습니다. 고맙습니다.